자, 종합원가 계산. 자, 의의와 절차가 나와 있네요. 종합계산의 의미. 그래서 내용 한번 보세요. 아까 설명은 드렸던 내용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이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가 계산 형태로서 종류와 성격이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영 형태. 옆에 써 있죠? 소품종 대량. 대량 생산 써 있는데 대량 연속 생산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전자제조업, 화학업, 제지업, 철강업, 정유업 등의 업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데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래놨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붕어빵 얘기를 했어요. 자, 붕어빵을 만들 때 이렇게 공정이 세 개로 나눠진다고 치면 일단은 밀가루를 반죽하는 공정이 있을 거고 굽는 공정이 있을 거고 포장하는 공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공정별로 여기에 직접 재료비가 자, 얘가 재료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각각별로. 뭐 간접비도 제조 간접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각 부문별로. 자, 얘도 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포장 안 한다고 치고. 자, 그러면 각 공정별로 반죽을 하는 공정에서는 밀가루를 갖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제조간접비를 공정별로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작업별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공통으로 발생된 걸 나중에 그 제품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뭐 하나밖에 안 해요. 붕어빵 하나밖에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어차피 붕어빵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조간접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걸 집계하고 그 다음에 자, 반죽이 돼야 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1공정이라고 보면 1공정에서 반죽이 완성된 것만 2공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이 얘기예요. 반죽이 끝난 것만 굽는 공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1공정에서 완성된 게 2공정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1공정에서 완성된 게 2공정으로 넘어가죠. 중간에 보이시죠? 완성품, 1공정의 완성품이 밑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전공정 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1공정에서 완성된 것만 2공정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자, 1공정에 기초재고가 있었고 여기다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 투입을 해서 완성이 된 게 2공정으로 넘어가죠. 화살표 보이시죠? 근데 2공정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전공정 원가라고 써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전 공정에서 완성된 것만 이번 공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완성된 것만 넘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 공정 원가의 완성도는 몇 퍼센트가 된다? 무조건 100%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1공정에서 완성된 것만 2공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전 공정 원가는 완성도가 무조건 100%가 돼야 된다. 되셨나요? 자, 그러한 형태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어빵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378페이지에 그럼 종합원가 계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 종합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요. 단일 공정 종합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공정이 하나예요. 공정이 하나인 경우. 그래서 단일 제품을 단일 공정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의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래 놓고 얘의 얼음 제조업 이렇게 나와 있죠. 공정이 하나니까. 두 번째,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종류의 제품을 2개 이상의 제조 공정을 거쳐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경영에서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런 것도 이것도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보는 거죠. 공정이 2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 그래서 제지업이라든지 제당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더라. 세 번째,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제품의 종류마다 조를 설정하여 조별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다. 자, 이건 뭐냐면 공정은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제품이 다르다든지 대표적인 형태가 통조림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죠. 통조림은 꽁치 통조림도 있고 고등어 통조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공정은 같아. 근데 꽁치가 들어가느냐 고등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꽁치 통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꽁치 통조림을 뭐 A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등어 통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얘네를 B조라고 보고 이렇게 조를 나눠서 작업하는 형태다. 그래서 조별 원가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제조 공정은 같은데 뭐 아반떼라든지 소나타라든지 그죠? 그럼 아반떼를 A조라고 하고 뭐 소나타를 B조라고 하고 이렇게 조를 나눠서 생산하는 형태를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에는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품질이나 모양이나 크기, 무게 등이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재화업이에요. 신발은 똑같은 신발을 만드는데 250짜리도 있고 260짜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이러한 형태를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하는 업종에 따라서 종류가 조금씩 나눠진다 이 얘기고 자, 이제 3번에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자,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하려면 이러한 순서대로 가야 된다. 자, 얘 별표 치세요. 얘 자체로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순서, 절차가. 자,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를 공부를 하려면 일단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379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2절에 보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완성품이면 완성품이지 완성품 환산량은 뭐냐? 자, 완성품 환산량은 만들다 보면 완성이 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 달이 끝났어. 자, 이번 달 원가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제품 생산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원가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품을 쭉 만들다 보면 완성돼서 나오는 게 있고 완성되지 못하고 기말에 남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말에 남은 거. 미완성 상태인 거. 자, 이 미완성 상태인 것도 여기에는 원가가 재료비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완성품은 100개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말에 보니까 기말 제공품으로 100개 분량의 재료비랑 인건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퍼센트 완성됐는지를 표시를 해줘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건 대략 50%가 완성이 됐다. 이런 거라면
완성품은 100개고 이 기말 제공품도 완성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50개는 완성할 수 있었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완성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50%를 더 집중을 했다고 하면 50개는 만들었을 거다. 완성품으로. 그래서 얘도 완성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러면 완성품에다가 여기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완성이 됐을 만한 거 요거까지 더한 걸 뭐라고 얘기한다?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항상 몇 %가 완성이 됐다라고 알려줘요. 시험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100개의 50%까지 완성이 됐다. 그럼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100개랑 더해서. 되셨나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퍼센트를 다 알려주니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를 해주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요. 기초 제공품이 100개, 단기 투입한 수량이 200개인데 기말의 완성품이 250개, 기말 제공품이 50개로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5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가 되느냐? 자, 이거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제공품 계정을 보면요. 저번에 만들다 말은 반죽이 있다라고 볼게요. 반죽, 밀가루 반죽, 붕어빵 만들 때. 그러면 반죽통을 봤더니요. 저번에 반죽을 해놓고 아직 만들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생산을 했어. 그러고 나서 2월 1일 날 반죽통을 열어봤더니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굽지 않고 남아있는 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거 갖고서 이번 달에 생산을 하려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뭘 더 투입을 해요? 재료랑 밀가루랑 물이랑 더 투입을 해가지고 반죽을 하겠죠? 그게 단기에 투입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막 이제 뭐 튜브 같은 거 연결을 해가지고 붕어빵을 굽겠죠. 자, 막 굽다 보니까 2월 말이 됐어.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파악을 해요? 몇 개 분량을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뭘 파악을 하면 기말 재고액을 파악을 해보면 나머지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됐겠죠. 자, 그러면 기초에 몇 개가 있었대요? 100개 분량이 있었대요. 근데 단기 투입이라고도 하고 단기에 만들기 위해서 착수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몇 개를 착수했어요? 200개를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말을 파악을 해봤더니 50개가 남았는데 완성도를 보니까 50%가 완성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일단 완성이 몇 개가 완성이 된 거죠? 250개는 완성이 된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250개에다가 50개의 25%, 그죠? 50%. 그러니까 25개. 그러니까 오른쪽에 완성품 환산량이 총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275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완성품 더하기 기말에 남아있는 거의 완성도만큼. 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걸 왜 먼저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할 때 아까
붕어빵을 만든다고 하면 반죽하는 공정이 있고 굽는 공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발생할 거고 굽는 공정에서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발생하면 얘네들을 다 발생된 원가를 합계를 내서 나누어서 뭘 구해요? 단가를 구한다는 방식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이.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는 기말에 남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지만 단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은 얘네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몇 개가 완성됐는지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앞에 보세요.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첫 번째가 물량 흐름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기초에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더 투입하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 파악을 해봤더니 그러면 나머지 완성됐구나. 요렇게 먼저 파악하는 방식이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거 파악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 뭘 계산해야 된다고요? 이제 250개 완성된 거 알았고 기말에 50개 분량 남았는데 50%는 완성했더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배분할 원가 요약. 그래서 원가 요소별로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파악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간다 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얘도 제공품이고요. 얘도 제공품이겠죠? 맞죠? 구워서 완성이 돼야 제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저번에 반죽하다 남은 게 있어요. 저번 달에. 그럼 기초 제공품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있을 수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을 수 있고 제조 간접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초, 뭐 기말도 있을 수 있겠죠. 남은 거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 단기에 굽기 위해서 재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조 간접비가 짓게 될 수도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을 각각 이제 집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할 원가의 요약이라는 게 원가 요소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계를 하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더해서 얘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4단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가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하나당 얼마씩인지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당 얼마씩 알면 자, 완성된 거에다가 뭘 곱하면 단가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말에도 남은 거에다 곱하기 단가를 곱하면 기말 제공품의 금액이 나올 것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할 때는 수량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단가가 구해지면 그 금액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그게 5단계예요. 완성품 원가, 완성품의 원가, 단가를 곱해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단가를 구해서 기말 제공품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세무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무가 한 단계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 순서도 나와요. 385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85페이지에 1번. 자, 그런 식으로
종합원가 계산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C고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C 다음에 2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고요? 얘네 원가 요소별 배분할 원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계산을 하고 단가 계산이 끝나면 뭐 하라고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기도 하니까 자, 이 순서를 기억을 좀 하세요.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한다. 물량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온다. 완성품 환산량이 나온다. 그리고 나면 자, 이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배분할 원가를 집계를 하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물량 흐름을 파악할 때 수량으로만 파악이 됐으니까 여기에다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되셨나요? 자, 이러한 순서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밀가루에다가 물만 넣어갖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1월 말일 날 생산을 끝내고 2월 1일이 됐는데 반죽통을 봤더니 여기 밀가루가, 그러니까 반죽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밀가루랑 물만 가지고 반죽한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다시 밀가루랑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우유를 넣어서 또는 계란이랑 우유를 넣어서 반죽을 해요. 그런 경우라면요. 조심해야 될 게 요만큼 남아있는 데다가 여기에 다시 우유랑 계란이랑 물이랑 넣고 반죽을 하면 이게 상했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 새 우유랑 새 달걀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면 이 반죽 이만큼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요. 되도록이면 기존의 거를 먼저 다 완성을 시키고 새로 반죽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설명을 하냐면 이건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한 거고 379페이지에 보시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 나와요. 평균법은요. 아까 말한 거예요. 기존에 이만큼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물이랑 밀가루를 넣어서 다시 반죽을 해요. 그러면 기초 거하고 지금 투입한 거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섞여버리죠. 이러한 방법을 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우유랑 계란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한다. 그러면 저번 달에 만들다 마른 거 요거 있죠. 요거 먼저 다 완성을 시키고 다시 반죽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왜 이런 방식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할 때 저번 달치랑 이번 달치를 구분하지 않겠다. 그러면 평균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편하기는 해요. 근데 원가 계산을 할 때 저번 달치와 이번 달치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걸 완성을 시킨 거 있죠. 저번 달에 못 만든 거. 이거 원가는 저번 달 원가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투입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달에 투입된 원가랑 저번 달에서 넘어온 거를 완전히 분리해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평균법은요,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평균법은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봤을 때 기초가 있고 단기에 투입된 게 있겠죠. 그러면 평균법에서 요 기초에 있는 거는 저번 달 거죠. 원가가. 저번 달치 원가인데 여기에다가 단기에 투입한 걸 섞어버려요. 합쳐요. 그래서 이 중에 완성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 기말로 남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방식이고 선입선출법은 기초에 먼저 투입된 걸 무조건 완성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것 중에는 완성된 게 있을 수 있고 기말의 재고로 남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아까 우리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기초에 100개 분량이 있었는데 100개 분량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완성된 게 예를 들어서 150개고 기말에 50개가 남아있다 그러면 얘는 기초의 원가랑 단기 투입된 원가를 다 더해서 완성품 수량을 환산량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초에 투입된 100개 분량이 있었다. 투입이 100개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100개는 기초께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번 달치에 포함되면 안 돼요. 얘는 빼줘야 돼요. 완성품 수량에서. 그래서 자 보세요. 똑같이 해볼까요? 50개 50%라고 가정할게요. 얘도.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완성품 수량에다가 뭘 더해요? 기말 제공품만 더해주면 돼요. 왜요? 얘네는 전부 다 합쳐버렸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단기에 투입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셨나요? 근데 얘는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때는요. 얘는 완성된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을 더해요. 기말 제공품은 어차피 단기에 투입된 거니까 기말 제공품을 더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기초의 제공품만큼을 빼버려야 돼요. 얘는 저번 달치 원가니까. 되셨나요? 그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얘 둘 다 나와요. 이 방법일 수도 있고 이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법은 저번 달치랑 단기 투입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이번 달에 투입된 원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이거는 저번 달에 완성한 거니까 저번 달치 원가지 않냐. 이번 달치 원가만 원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되셨나요? 그러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평균법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선입선출법이 정확하겠죠. 편하긴 이게 편하지만 이게 더 정확하더라. 그 내용들이 지금 379페이지, 38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는 자격증 시험만 답만 맞출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암기하세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나오게 되면 다 이 방법. 평균법은 이 방법으로 한다. 선입선출법은 이 방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지금처럼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한 것 중에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개별 작업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품의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어디에? 작업 원가표에 기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간접비만 배부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왜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한 제품이니까 굳이 배부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계산을 하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그냥 재료비하고요. 가공비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가공비가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재료비, 가공비로만 나눠놨다. 근데 재료비랑 가공비는 그럼 왜 나눠놨냐? 어차피 한 제품을 만들 건데 이걸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마다 투입되는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밀가루 반죽을 하려면 밀가루는 먼저 다 때려 넣죠. 그죠? 그 다음에 반죽은 예를 들어서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반죽을 해가지고 숙성이 끝나야 반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성되는 과정들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반죽을 해서 숙성을 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치면 이 하루를 100%로 보는 거예요. 숙성되는 과정을. 그러면 12시간이 지났으면 50%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걔네들은 완성도, 가공비는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표시를 해줘요. 몇 퍼센트 완성이 됐다, 몇 퍼센트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재료비는 처음에 일반적으로 반죽할 때 다 넣어주잖아요. 그럼 공정 처음에 시작할 때 재료는 다 넣어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재료비랑 가공비가 투입되는 시점이 좀 달라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도 시험 문제 나와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로 따로 나눠서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나눠서 계산하는 이유는 제조간접비는 공통으로 발생된 거라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굳이 제조간접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만 구분해서 계산하고 있다. 되셨나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또 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밑에 380페이지 예제 문제 볼게요. 예제 4-1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자, 기초제공품은 1000개 분량인데 가공비 진척도가 40% 완성이 돼 있대요.
지금 재료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죠. 그냥 가공비만 40%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난달에 40%까지 완성시킨 게 이번 달로 넘어온 거예요. 두 번째, 단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투입을 더 했어요. 몇 개 분량을? 7,000개 분량을. 그리고 기말에서 제공품을 파악을 해봤더니 2,000개인데 가공비 진척도가 25%래요. 4번,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래놨어요. 지금 그럼 투입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재료비는 공정 시작할 때 다 넣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할 거예요. 그럼 반죽할 만큼 재료는 다 넣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죽을 하는 거는 과정을 지나야 반죽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 얘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저기 381페이지에 그림 보이시죠? 0%, 25%, 50%, 100% 이렇게 나와 있죠? 재료비는 원재료는 0%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넣는다는 얘기고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고.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려면 물량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기초가 얼마라고 했죠? 몇 개요? 1000개 분량이고 1000개 분량인데 몇 퍼센트요? 가공비가 40%. 자, 단기에 착수 투입한 게 7000개래요. 그리고 기말에 파악을 해봤더니 몇 개? 2000개인데 완성도가 몇 퍼센트? 25%. 그러면 완성된 게 몇 개겠어요? 완성품은 8000개에서 2000개 빼면 6000개겠네요. 이건 다 이해되시죠? 얘도 똑같이 볼까요? 기초가 1000개, 40%. 투입된 게 7000개. 그다음에 기말이 2000개, 25%. 그러면 완성된 게 똑같이 6000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입 시점이 다르면 재료비 따로 계산해야 되고요. 가공비를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자, 잘 보세요. 이 차이가 보여요. 자,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6000개에다가 2000개 분량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000개에다가 500개만 더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2000개 기말 2000개를 다 더하는데 얘는 왜 500개밖에 안 더하죠? 자, 기말에 가공해 놓은 건 25%밖에 가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하면 2000개에 25%만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500개 분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는 왜 2000개로 다 계산을 해요? 재료는 아까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2,000개에는 2,000개 분량 재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25%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겠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재료비는 어떻게? 자, 완성된 거 6,000개는 동일하고 기말에 2,000개요? 500개요? 2,000개요? 500개요? 재료비 전량 투입됐다고 했잖아요. 공정 초에. 시작할 때 여기서 투입할 때 재료는 다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개에다가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걸 빼야죠. 그래서 1,000개 분량을 빼주면 7,0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000개에다가 기말에 몇 개 분량이요? 가공비니까 25%만. 그래서 500개. 그리고 1,000개에 40%는 저번에 완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개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6,1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공손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지금 안 하고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87페이지에 주관식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얘는 재료비만 계산해보래요. 재료비만.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럼 이걸 가지고 할까요? 자, 기초제공품이 몇 개래요? 12,000단위인데 몇 퍼센트? 60%. 그 다음에 투입된 게 착수가 32,000단위. 그 다음에 완성이 2만 개. 그 다음에 기말이 몇 개가 남은 거예요? 24,000개에 몇 퍼센트? 40%. 근데 밑에 내용 잘 보세요.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랬죠? 그럼 아까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얘는 균등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거니까 비율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료비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자, 재료비 그러면 평균법이니까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만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만 개 더하기 24,000개의 40%. 그러면 9,600개예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29,600개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2번 주식회사 전지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시작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그랬어요.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대요. 다음 자료를 통하여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구해보래요. 둘 다. 자, 그러면 자, 기초가 몇 개래요? 없네요. 그 다음에 착수한 게 몇 개예요? 5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완성 100개. 완성 수량이 400개고요. 기말이 그럼 당연히 100개겠죠. 근데 몇 퍼센트까지 완성했대요? 50%까지 완성했대요. 자,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무슨 법? 평균법이니까 그냥 완성품 수량 400개에다가 기말을 더하면 되죠? 그럼 기말은 100개예요? 50개예요? 100개죠?
재료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100개 분량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로 계산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요,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을 더하는데 50%밖에 완성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로? 50개로 계산해서 450개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